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경제는 남미형으로 가고 있고, 최근 운이 좋게 미국의 AI 붐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등했지만 다른 산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있고 기업의 유보금으로 남아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자금들은 노동자들이 가져가게 되면서 시중에 또다시 자금이 풀리게 되고 벌써 동탄 일대의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고 정부는 정상화를 시키기보다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하는 전형적인 남미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시 1520원을 찍었지만 지금 누구 하나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하지 않죠. 물가가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하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아르헨티나처럼 외환위기를 몇 번씩 경험하든지 아님 터키처럼 물가가 급등하면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이죠. 이 말은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기업들은 이를 원화로 교환하고 있지 않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거래 대상은 미국 기업이고요. 원화로 교환하는 순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환차손을 입게 되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보유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달러 부족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감에 따라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미국채 금리는 2023년 이후에 4에서 4.8% 사이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달러의 가치 변화는 없었고 원화의 가치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달러나 금의 보유량을 증가시키거나 원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죠. 금 가격은 비싸고 달러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지만은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시진핑을 통해서 북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과 핑퐁 외교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했던 경험이 있었죠.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미국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중러에 둘러싸이게 되니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보면은 주변국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통 우방국인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안동으로 초대했었고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북한은 싫다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있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등함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죠. 엔화 역시 최근 몇 년간 급등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1970년대를 고점으로 해서 환율이 계속 하락했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일본이 이제 돈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현재의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한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갔죠. 아무런 위기가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는 급등하고 내수 경제는 침체되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소비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면 그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역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게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죠. 한때 마이너스의 금리였던 일본은 지금 2.7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앞으로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동산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고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었죠. 기준금리는 2013년에 비해서 내려왔지만 시중금리인 채권금리는 다시
2023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들의 금리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함께 상승하더라도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 계속적으로 상승,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